혹시 지금 몇 킬로그램이나 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한 3년 전에 10kg 정도 뺐는데 와. 그거보다는 조금 쪘어요. 근데 10kg나 감량을 할 정도면 고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다이어트 할 때 딱 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한 가지. 끊을 수 없다? 제가 제일 끊기 힘들었던 거는 탄수화물이었어요. 탄수화물. 네. 정말 실제로 이 탄수화물이 마약만큼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요? 네. 자, 여기 두 개의 뇌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뇌 모두 비슷한 부위를 이제 자극을 받아서 다른 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두 가지 뇌는 하나는 마약으로 자극을 받은 상태고요. 어머. 다른 하나는 탄수화물로 자극을 받은 상태예요. 똑같죠? 똑같이 생겼어요. 헐. 그만큼 뇌는 똑같은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오 쉽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한국인,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섭취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권하는 영양소 섭취 비율에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를 차지해야 되는데 연령대별로 여성의 영양소 섭취 비율을 확인해 봤더니 50대부터는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특히 75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섭취한 영양소의 77%가 탄수화물이었다고 하니까 탄수화물의 중독 상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면 중년 건강의 적, 복부 비만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섭취하는 밥, 빵, 면, 떡 이런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속에 소화가 아주 빠르다는 건데요. 그래서 단숨에 혈당 수치를 올리게 되고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시 몸이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또다시 탄수화물을 찾고 섭취하는 과정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체내 지방이 축적되고 특히 이제 복부에 이제 지방이 쌓이면서 복부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40세에서 64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허리둘레도 그만큼 증가했다고 합니다. 살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살이 뱃살이라고들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에도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뱃살이 쪘다는 것은 그 안에 더 위험한 게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체는 바로 이게 뭐예요? 그 정체는 이게 뭐예요? 내장 지방입니다. 저게 다 지방이에요? 네. 이렇게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이렇게 간에도 내장 지방이 쌓일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심장에도 쌓일 수 있고, 심장관 같은 내장에도 지방이 쌓일 수 있는데요. 아이고. 저 노란 게 다 지방이군요. 네. 어떡해. 문제는 이런 내장 지방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네. 혈관을 타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독소를 내뿜고 장기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인슐린을 교란시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나저나 그 내장지방 요거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플러스아치, 양아치네. 예. 아니, 딴 게 아니고 내장지방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진짜 이 여성분들한테 진짜 건강 진짜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이 갱년기 복부 지방이 이제 늘어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실은 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혈관 건강에 위협을 받습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있는 경우에 일반인보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2배, 당뇨병은 2.1배,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4.2배나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내장 지방이 또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염증 물질을 내뿜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이 단백질의 변형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의 변형이 일어나서 이걸로 인해 악성 종양, 즉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 이 내장 지방의 악행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노년기 이제 최악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치매가 생겨요. 치매 정말 피하고 싶은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정상 체중이어도 복부 비만이 있다 이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남성은 15%, 여성은 23%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무시무시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중독을 방치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게 소화불량입니다. 네? 소화불량. 소화불량. 소화불량 뭐 먹자는 소화. 아니, 소화불량이야, 뭐. 선생님 아무리 제가 모른다지만은 제가 들어도 암이나 치매가 당연히 더 무섭지 그렇지. 소화불량이 더 무섭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혈관 질환, 또 암, 치매의 원인이 되는 각종 비만을 부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근데 젊었을 때보다 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속이 뭐 더부룩하거나 얹힌 것 같고 또 답답하고 속 쓰리고 이런 소화불량 증상을 많이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소화불량이 생기면 섭취한 음식물이 밖으로 빠르게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붓기가 쌓이거나 또 체지방이 누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은 늘어나는데 그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몸속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비만까지 부른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소화불량을 방치할 경우에 소화기관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짠내 짰어 아주. 여기서 겁주기로 짠내 짰어. 아주 다. 만신창이까지 된다고. 예, 앞서 이제 소화불량이 생기면 음식물이 체외로 배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위장기관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쌓이면 그 음식물이 위장에서 썩어가면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위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외벽에 쌓이는데 그로 인해서 외벽이 서서히 붓고 굳어지면서 만성 소화불량이 되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대장에서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유해균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데요. 네. 그래서 소화불량의 비만인 분들 보면은 변비나 복부 팽만을 같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소화불량과 비만을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바로 뭐예요? 몸속의 효소를 늘리면 됩니다. 효소. 네. 효소요? 효소는 1억 분의 1mm 정도로 극도로 미세한 물질인데 이 효소가 우리 몸속에 무려 2,000종 이상이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수의 효소가 있는 이유가 바로 몸속 구석구석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대변으로 나올 때는 모양이며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게 소화효소가 이 음식물을 영양소하고 또 찌꺼기하고 이렇게 찌꺼기로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 그게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이유가 또 바로 몸속의 항산화 효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중요한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체내 효소의 보유량은 20대에는 한 60%였다가 40대에는 40%, 60대에는 25%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우리 소화를 도와서 비만을 막는 소화효소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25세인 사람들보다 평균 연령 81세인 사람들의 타액 속의 아밀라아제 함량이 30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만을 막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몸속의 소화효소를 채워야만 합니다. 또 몸속 효소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붓기를 막기 위해서는데요. 예, 붓기는 이제 효소가 부족하거나 이제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문제는 이 붓기를 방치하면 비만이 되기 쉬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수분이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빠져나와서 이제 고여 있는 게 이제 붓기인데요. 이런 수분이 정체되면 온몸에 이제 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혈액 순환도 저하게 돼서 쉽게 살이 찌고 몸이 잘 붓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소를 채워서 신진대사를 이제 원활하게 하면 붓기를 막으면서 나아가서는 이제 비만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